하루 읽을 때 2페이지를 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틀이 되면 4페이지가 되겠죠. 그러면 3일이 되면 6페이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쭉 읽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책은 내가 다 읽어 가는 건데, 자,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응표가 있을 때 X와 Y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러면 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봅시다. 1이 증가할 때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이것을 표현하자면 1이 되겠죠. Y가 2죠. 2일 때는 X가 1인 거예요. 그렇죠. X가 1이고, 4일 때는 X가 2인데, 우리가 여기서 4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여기다가 2를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Y가 6일 때, X는 3이었죠? 3이었고, 그러면 이게 3이 6이 되려면 곱하기 또 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것처럼 X가 이렇게 1, 2, 3, 4 증가할 때, X의 수가 증가할 때 Y의 수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X가 1일 때 Y가 2가 되어졌죠. 이제 숫자만 이제 보는 겁니다. X가 1일 때 2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X가 2배로 증가됐죠. 2배가 아니고 하나 더 증가됐죠. 그랬을 때 2배가 증가되고, 그러면 또 하나가 증가됐을 때 또 2배가 증가되고, 이렇게 증가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Y는 결과적으로 이 대응표에서는 A를 우리가 A가 뭔지 모르지만 아까 2가 곱해졌죠. X에다가. 그쵸? 2가 곱해졌죠. 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하루에 2페이지씩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한 5페이지씩 읽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수가 바뀌겠죠. 하루가 지나면 하루에 5페이지, 그 다음에 10페이지, 15페이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바뀌는 거죠. 자, 바뀌는 건데, 바뀌지 않는 것은 1, 2, 3, 4라는 X의 값과, 그 다음에 X의 값이죠. 그러면, Y 값은 뭔가에 의해서 X가 증가할수록 Y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뭐에 따라 바뀌느냐? 이거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이 A라는 것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A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수가 들어갈 건데, 이 수가 다양한 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연수가 될 수 있고, 정수가 될 수 있고, 유리수가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수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미지수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Y는 A 곱하기 X라는 AX가 되는 거예요. Y는 결국 정비례에서는 AX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냥 할 때 봅시다. X에다가 어떤 수를 넣고 A라는 어떤 미지수를 하면 Y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여기서 X가 1일 때 5예요. X가 1일 때 5. 5는 A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X가 되니까. 자, 그럼 A가 뭔지 몰라요. A가 여기서는 이제 5가 되겠죠. 5가 되니까. 그럼 X가 2일 때 Y는 10이었죠. 그럼 곱하기 이게 또 5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A가 이 변하지 않죠? 어떤 수가 우리가 이 X와 Y 관계에서 찾아냈으니까 이것은 이제 미지수였는데 이게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Y는 5X가 되는 겁니다. 이 대응표에서는. 그렇죠? 이 수가 또 바뀔 수가 있으면 바뀌면 A라는 숫자가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비례에서는 이렇게 일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A는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을 때 어떻게 찾느냐 하면 Y는 AX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는 이것을 우리는 곱하기 X분의 1을 해주면 이거는 약분돼서 A만 남겠죠. 그럼 여기 양변에다가 X분의 1을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X분의 Y가 A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쵸? 아까처럼 1일 때 5, 어떤 것을 곱해주고,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대응표만 보면,
A는 그럼 X분의 Y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봅시다. 여기서, X분의 Y가 A가 되는 거예요. X분의 Y. 1분의 5가 되죠. 그쵸? 그럼 이게 5가 될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X가 2일 때 10이니까 2분의 10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A는 5가 되고, 이것도 또 5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3분의 15는 또 나누면, 또 그러네요. 3분의 15. 또 5가 되겠죠. 그쵸? 그게 계속 5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 값이 5가 이 사이에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 관계가 이 숫자들이 맞춰주기 위해서는 A라는 값이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이 A라는 값이 여러분들 찾으셔야 됩니다. 찾는 데 있어서 정비례는, 이런 정비례의 관계에 있어서는 A는 X분의 Y라는 것으로 이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방금 우리가 1일 때 5라는 것을 해봅시다. 1일 때, 이 정비례인지 잘 몰라요. 자, 몰랐을 때 1일 때 5가 나왔어. 5가 나왔고, 2일 때는 10이 나왔어요. 그렇죠? 3일 때는 15가 나오고. 그러면 5, 10, 1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뭐 0일 때는 0이겠죠. 왜냐하면 y는 ax에서 x가 0일 때 y는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0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일 때도 있겠죠. y는 ax였으니까 이랬을 때는 마이너스 1일 때는 y가 5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직선의 모양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정비례의 그래프입니다. 정비례의 그래프는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관계식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선이 그래프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그래프의 이름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 이름이 관계식이고, 관계식은 y는 꼴로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러면 봅시다. 우리가 A를 아까 대응표에서 어떻게 구한다 그랬냐면, A는 X분의 Y라고 그랬죠. X분의 Y. 여기 이 점의 좌표를 찾아보는 거예요. X분의 Y. 그러면 5가 되죠. A는 5가 되니까 5. X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아까 대응표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럼 이거 대비해서 맞는지 봅시다. 2를 넣었을 때 얼마냐면 10이었어. 그렇죠? 2를 넣었을 때 10이었죠? 그러면 S가 5일 때 곱하기 2였으니까 1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음수일 때, X가 음수일 때는 Y도 이렇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또 관계식을 보고 이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Y는 AX라고 되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직선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직선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 y는 ax라는 이 정해진 미지수가 들어가는 이 수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연수가 들어갈 수 있고 정수가 들어갈 수 있고 유리수가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유리수는 1보다 작은 수죠. 어떻게 보면. 물론 1하고 2하고 사이에도 있지만은 1보다 작은 것으로 일단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유리수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유리수를 우리가 수의 크고 작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수에 A라는 것에 플러스 A가 될 수 있고 마이너스 A도 될 수 있겠죠. 그리고 1이 될 수 있고 10이 될 수 있는 이 큰 수와 작은 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절대값, 이 수 자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A가 플러스일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A가 마이너스일 때를 봅시다. 자, A가 마이너스일 때는 AX에서 A가 마이너스일 때는 X가 1일 때 어떻게 될까? X가 1일 때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아까 이게 5였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5일 때는 어떻게 될까? 곱하기 1일 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렇죠? 1일 때 마이너스 5가 될 것이고 또 2일 때는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0점을 지나니까
이 x가 0을 넣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0이 되겠죠.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a가 마이너스일 때, 음의 정수일 때는 이 반대의 방향으로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a가 큰 숫자이고 또 작은 숫자일 때는 어떻게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a가 1일 때를 봅시다. y는 ax였을 때 a가 1일 때와 5일 때를 한번 볼게요. x가 1일 때는 그냥 x 2일 때를 해볼까요? a가 2일 때는 x가 1일 때 y는 2가 되겠죠. 2가 될 것이고 헷갈리나요? 이거 좀 지우고 갈게요. 그러면 다 지우고 봅시다. x가 1일 때 y는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 a가 2일 때 4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a가 5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x가 1일 때 5가 되겠죠. 5가 될 것이고 2일 때는 10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좀 찍었을 때 이거와 이거는 차이가 나죠. 이것은 y는 2x였고 이것은 y는 5x였어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느냐면 2하고 5 큰 수와 작은 수의 차이는 뭐냐면 이 기울기가 틀어진다는 거예요. 기울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A의 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더 경사가 높겠죠. 이 A라는 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이렇게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x라든지 이런 것들은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숫자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유리수가 들어가는 숫자에서는 이렇게 더 작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A가 마이너스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가 마이너스일 때 숫자의 크기에 따라서 어떤 것은 이렇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되기도 하겠죠. 숫자가 크면 클수록 경사가 이렇게 높아진다는 거죠. 경사가 높아진다는 것은 Y쪽으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동시에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비례의 특성을 살펴보면, 정리를 해보면, 아시겠죠? 자, 그럼 이게 정비례의 특성을 우리가 그냥 다 외울 필요 없고, 선, A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점이라는 것은 이 하나의 이 점들이잖아요. 이 점들의 특성을 봅시다. 일단은 원점을 지나죠. 원점을 지나는 게 중요합니다. 원점에 무조건 지난다. 그리고 선은 어떻게? 직선이다. 그렇죠? 직선이고 방향은 어떻게 될까? 플러스일 때는 오른쪽 위로, 또 음수일 때는 A가 이거는 밑에다가 할까요? 일단은 직선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반대로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죠? 자, A라는 것을 값에 대해서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그리고 0보다 숫자가 크고 작고 할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봅시다. A가 양수일 때는 무조건 오른쪽 위로, 음수일 때는 오른쪽 밑으로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리고 숫자 A라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A라는 숫자가 절대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숫자가 크면 클수록 이 경사가 커지고 작으면 작을수록 경사가 작아진다는 이런 차원에서만 여러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울 필요가 없고 이것을 상상하시면서 이 선 A라는 것의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